별걸 다 저는 제 몸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혈당 많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당연히 쪄서 먹은 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간다는 그 기준이 쌀밥 많이 먹었을 때 그 기준은 아니고요. 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하물며 채소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과식하면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설탕보다 더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환자라면 설탕 안 좋다라고 하셔서 설탕 들어간 음식들 다 피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탕보다 더 치명적인 음식이 있다고 하면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드시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건강한 분들이라도 여긴 설탕이 많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의외의 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무슨 소리냐?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내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봤더니 고구마와 닭가슴살만 먹고 다이어트 하고 있더라. 근데 고구마 먹으면 설탕보다 더 많이 혈당이 오른다는 이런 말이 맞는 말이냐? 웬 말이냐라고 의아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고구마 드시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조리 방법에 따라서도 혈당을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효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설탕보다 나쁩니다. 어떻게 드시는 방법이냐면 군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군고구마로 드시면 설탕보다 더 치솟는 혈당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구마가 좋다는 거 맞습니다. 식이섬유가 감초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군고구마로 드시는 경우에는요, 고구마가 갖고 있는 전분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몸 안으로 흡수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래서 군고구마는 저는 당뇨 환자분들은 절대 드셔서는 안 될 음식으로 설명드립니다. 설탕만큼이나 위험한 음식 1위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군고구마 특히 조심하시고요. 나 고구마 많이 사뒀는데 그럼 고구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물론 군고구마로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 찐고구마로 드시는 방법이 두 번째 좋은 방법이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고구마 드시는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생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는 게 훨씬 혈당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좋은 섭취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자 궁금하십니까? 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감자는 정말 혈당 많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감자에 소금이 같이 첨가되어 있다고 하면 혈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조리된 감자라고 하면 더 올라갑니다. 특히 감자칩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은 생으로 감자를 찐 감자가 요만큼 있고요. 감자칩이 같은 중량으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생으로 찐 감자를 먹은 정도와 감자칩을 먹었을 때 어느 게 혈당을 더 많이 올릴까요?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감자칩 자체가 조미가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자칩은 조리 과정 중에서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생 감자를 쪄서 수분이 많이 있는 감자의 중량과는 당연히 이쪽이 밀도가 높거든요. 과자 쪽이. 그래서 같은 중량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감자칩이 훨씬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분 함량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중량이 같은 감자 2개를 가지고 하나는 쪄놓고 하나는 막 슬라이스 쳐서 이걸 튀겨가지고 조리를 해서 감자칩을 만들었다 말이죠. 그럼 여기는 부피가 좀 줄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래도 감자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조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소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분해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분들인데, 왜 예전에 한때 유명했습니다. 션리라고 했습니다. 예, 머리 하나도 없으신, 예, 까무잡잡하신 그분, 체격 좋으신 그분이 다이어트를 지도할 때 하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김치 못 먹게 합니다. 왜 김치 못 먹게 하지? 종교적인 신념이가 아닙니다. 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금 못 먹게 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과 소금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갖고 온 건데요. 포도당이 우리 몸 안에서 한 분자가 흡수되려면 소금 한 분자가 꼭 있어야 돼요. 나트륨이 있어야만 장벽에서 포도당이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소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포도당은 다 장에서 흡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소금이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만 있는 경우는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소금 먹지 말아야 된다. 김치 같은 거 짠 음식들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같은 원리거든요. 이 원리로 혈당을 올리는 포도당 흡수를 늦추기 위해서는 소금 성분들이 좀 적어야 한다. 소금을 적게 드셔야만 혈당을 느리게 올릴 수가 있다. 그렇다면 무염식을 하라? 그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요, 식단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건강식단은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으시잖아요. 편견만이 아니시기도 하죠. 직접 먹어보니까 내가 먹어보니 못 먹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소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채소 가지고 실험할 때였어요. 양배추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양배추를 한 통, 이만한 한 통, 너무 크고 작은 한 통을 가지고 내가 이 양배추를 하나를 다 먹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다 먹다가 다 못 먹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 야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 양배추를요, 간장에 찍어 먹었어요. 간장에 찍어 먹었더니 이 한 통을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소금의 힘을 알았습니다. 소금만 있으면요, 여러분, 맛없는 음식들도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 완전히 무염식을 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그쵸. 같은 의미로 보자면 당뇨에 좋은 과일이 존재할까요? 당뇨에 좋은 채소 존재할까요? 좀 더 들어가서 당뇨에 좋다는 채소 많이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당뇨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뭐든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뭐 별걸 다 저는 제 몸으로 실험을 했으니까 혈당 많이 올라가는 채소가 있어요. 많이 먹었을 때 대표적인 채소 당근입니다. 당근요. 당연히 쪄서 먹은 당근은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요. 생으로 당근을 많이 먹어도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간다는 그 기준이 많이 먹었을 때 그 기준은 아니고요. 채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채소들이 보통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보다 한 2배 정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채소도 과식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과식하면 괜찮은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대 없고요. 우선 과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 상에서 보면 당뇨 환자분들 무슨 말이세요? 과일 꼭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권해 주시는 과일의 종류 그리고 과일의 양을 눈여겨서 보셔야 된다는 게 그분 유튜브를 보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 기준 외에 그냥 과일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막연히 알고 계신 그 지식은 버리셔야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도움보다는 해가 더 많은 과일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일 중에도 GI 지수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별로 이렇게 순위를 쭉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과일들을 외워 놓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외우는 이 과일들을 그냥 외워두고 계시는 게 실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과일은요, 파수바, 포복사키, 귤배, 오토딸. 좀 많죠. 그냥 한번 보시고 이렇게 외우는 전문가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GI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여기 있는 과일들을 권해드리거든요. 이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게 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토와 딸기 정도는 권해드리는데 이 메뉴에 있는 파수바는 절대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과일입니다. 이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중에 가장 흔히 여러분 곁에 존재하는 과일이 바나나죠. 바나나는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항상 이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배고플 때 하나씩 까서 먹게 하기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아이들 먹는 바나나까지 뺏지는 마시고요. 당뇨가 걱정되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나나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는 절대 드시지 말 과일, 그리고 토마토, 딸기 정도는 적정량 드셔도 괜찮은 과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과일들은 이게 사람마다 특이하게 다르게 혈당을 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저희 환자분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그래서 과일 테스트라는 걸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권해드립니다. 내가 과일을 직접 먹어보고 그 과일이 얼마나 내 혈당을 올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내 몸에 맞는 과일, 그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과일을 분류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작업을 하셔서 모든 과일, 아니면 누가 좋다고 하니까 이 과일 먹고 혈당이 많이 떨어졌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과일은 의심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고 싶다면 그 과일을 드시고 테스트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요법을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내가 혈당을 얼마나 올리면 이 과일이 나에게 나쁜 과일이냐, 그 기준이 필요하겠죠. 과일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 식후 혈당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딱 알고 있는 그 식사가 먼저 필요해요. 보통은 아침 식사는 항상 비슷하게 드시니까 아침 식후에 내 혈당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침 식사와 함께 그 과일을 드십니다. 드시는 과일의 양은 80g이에요. 80g은 눈대중으로 하려면 보통 크기의 사과 4분의 1쪽에서 도려내고 난 그 정도가 80g 정도는 되거든요. 그 정도를 식사 때 같이 드시는 거예요, 과일을. 딸기라면 그 정도에 해당하는 양만큼을 취하면 되겠죠. 드시고 나서 식후 혈당이, 내가 평상시 식후 혈당이 한 130 정도 나오는데 사과를 같이 먹었더니 한 160 나왔네? 그러면 한 30 올라갔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은 양호한 과일입니다. 그런데 먹었더니 식후 혈당이 180이 넘어가더라. 어떤 건 200이 넘어가네. 그러면 그 과일은 저랑 맞지 않는 과일이죠. 과일 80g 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5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과일은 내 몸에 맞지 않는, 피해야 될 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이하로 나오는 과일은, 이 과일은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양입니다. 80g을 드셔서 그 정도 올라갔잖아요. 30 정도. 그러면 그거 두 조각 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리는 과일의 양은 80g은 넘지 않습니다. 1회에 꼭 참고하셔서, 좋다는 과일 혹시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신동지는 80g만 먹으라던데 이 생각 꼭 하셔서 80g 드시고 테스트하시고 혈당 얼마 나오는지 보고 그 과일을 내 리스트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현명하게 내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단맛을 즐기고 싶을 때 설탕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나 요리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리할 때 설탕을 꼭 넣어야 맛있는 요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각종 찌개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맛이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찌개를 밖에서 이제 찾아보잖아요. 요즘은 김치찌개가 최고야 라는 곳에 가면 설탕을 안 넣고 끓이는 집은 없습니다. 설탕이 그만큼 우리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러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집에서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밖에서 나는 맛을 안 난다고 하면 우리 신랑이 잘 안 먹을 텐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주부님들 계시잖아요. 이때 설탕 대신 넣으실 단맛이 필요하죠. 저는 그 단맛, 양파를 이용해서 넣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저는 양파당이라고 부릅니다. 양파를 조리를 하면요, 단맛이 극대화된 그런 양파를 얻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 양파를 저는 얼음틀에다가 잘 넣고 얼려뒀다가 요리가 필요할 때, 된장찌개 끓일 때 그거 한두 개 빼다가 같이 넣고 끓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김치찌개 만드실 때도 양파당 그거 빼서 넣으면 와우,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오거든요. 양파당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양파를 잘게 채 써세요. 잘게 썰수록 이제 조리 시간이 짧아지니까요. 잘게 채 썬 양파를 이렇게 생긴 궁중 후라이팬에 채 썬 양파를 넣고 센 불에 그냥 올립니다. 가스레인지에 센 불에 올려놓고 젓지 않고 그냥 뚜껑 닫고 그냥 놔요. 얼마 동안? 5분 동안. 5분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뒤적여 줍니다. 그리고 센 불에 계속 그냥 또 5분을 놔둡니다. 그러면요, 한 6, 7분 지나가잖아요. 주방에 정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마치 어디에서 맡아본 냄새가 나냐면요, 중국집에서 맡아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파당 만들면서 내가 중국집에서 느꼈던 그 맛있는 향의 정체가 양파 볶는 향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정도로 10분 정도 오븐 이렇게 해서 젓지도 않고 그냥 두시면 예쁜 갈색의 진한 갈색의 양파채가 만들어지는데 숨도 이제 거의 다 죽었어요. 그 상태에서 몇 번 뒤적여 가면서 만들어 주시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숨이 완전히 죽은 부피도 많이 줄은 양파탕이 완성이 됩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얼음틀에 넣어서 얼려 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양파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양파당도 특유의 그 풍미가 있잖아요. '여긴 양파당이 어울리지 않겠는데.' 하는 그런 요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저는 알룰로스라는 감미료를 씁니다. 인공 감미료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천연에 존재하는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 감미료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알룰로스 그리고 스테비아 같은 것들은 천연에 존재하는 그러한 감미료 성분들입니다. 인공적으로 막 합성해서 만든 그러한 감미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알룰로스를 잘 사용하고 있고요. 알룰로스는 그냥 설탕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보면 가로 알룰로스도 있고요. 액상 알룰로스도 있거든요. 액상 알룰로스는 그냥 풀 사용하듯이 하시면 되고, 가로 알룰로스는 설탕과 동일하게 같은 그런 정도의 분량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